나 의외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도전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열린다?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다. 가장 먼저 배려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책의 저자이신 최윤희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년간 이제 이 인사와 관련된 네. 업무를 하신 그 인사 전문가시고요. 그러면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그게 어떤 뭐 개인의 가정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동료 간의 어떤 뭐 대인 관계 있을 수도 네. 있고 뭐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업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인간인데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못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대신에 그건 있어. 그거는 사실이야. 뭐 너무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뭐라도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 네. 네, 그렇군요.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도 구체적이지 않게 응답이 되네요. 네. 그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네.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조직 내에서 네.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네. 이게 같이 분담하는 게 있는데 저쪽 친구가 잘 안 해온다든가 좀 부실하다든가 네. 네. 뭐 늦게 한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태만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저 친구가 안 해서 못하는 건데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럼- 이제 남 탓인 거고 저 친구가 안 해서 내가 못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데요.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그 사람 핑계대고 안 하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그 사람한테도 너는 너의 몫이 그거니까 꼭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던 아니면 협박을 하든 아니면 뭐 술을 사 먹으면서 조금 꼬시든 어쨌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좀 주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정말 자기 전문 분야를 하나 정말 잘하는 집중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좀 더 요즘 세상에 맞나요? 요즘 세상에는 사실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여러 개를 파는 사람들은 여러 개로 파는 사람들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내 강점은 A라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아까 경쟁을 하거나 남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강점을 갖고 내 강점인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정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보통 말하는 표현 네네. 이런 게 뭐 부정적인 사람은 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일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긍정적이겠죠? 당연히 긍정적이고 언어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원래 어차피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을 빼는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나 의외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도전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열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모든 그 두렵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사실 주변에 전파가 돼서 굉장히 전파되죠. 조직 내에서는 네, 사실 가까이 하기 좀 어렵죠. 예, 어렵죠. 네. 그리고 에너지 실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니야 잘 될 거야라고 네, 설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거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남이라면 네. 뭐 상관할 게 없는데 네, 네. 같은 같이. 조직 내에서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라면 네. 골치 아프죠. 네,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어려운 건 네. 저는 이제 투자 채널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막 좌절하고 막 왜 비관적으로 나는 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뭐 이런 네, 식의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잘 안 풀리고 네. 아 이유가 뭐지? 네. 아, 다시 뭐 만회하면 되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결과가 좋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재수가 없다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원천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일은 풀리지 않는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를 봤고,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일을 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주변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칭찬하고 박수 네. 쳐주는데 네, 네. 어느 순간부터는 네. 이렇게 좀 시기도 하고 네, 네, 질투도 네. 하고 네. 예, 좀 뒤에서 비판도 하고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되죠. 왜냐면 네. 이제 튀어나와 보이니까. 네, 네, 네. 그럴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씨 튀는 거 싫어. 그러면서 자꾸 네, 움츠리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런 분들도. 근데 우선 그 튈 때 어떻게 튀었는지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걸로 해서 내가 쟤보다 이겨볼 거야. 그래서 계속 이겨가서 튀는 사람하고 상생을 하면서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주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두각을 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말 혼자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세상들이 변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적거든요. 그러면 동료들하고 같이 나눠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언이라도 해줘. 아니면 넌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상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성공을 했다면 그런 시선은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 정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질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뭐.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 사람들도 잘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갖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네. 제 주변에 네, 그런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혹시 저렇게 잘 안 돼. 네, 네, 네. 능력이 없는 건지 네. 노력이 부족한 건지 어쨌건 잘 안 돼요. 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네, 좀 짜증나죠. 네, 네, 네. 왜 쟤는 저렇게 잘하지? 네. 기분 나빠, 건방져 이런. 응? 네, 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후배들이 그런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러 오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우선 그 사람 대비해서 나를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 딱 되면 그 사람보다 또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괴롭더라.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해.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를 보면 조금 더 좀 나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익숙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네, 얘기니까 네, 네. 경험만 좀 더 쌓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네. 지금에 너무 몰입을 네, 하게 네, 되죠, 네. 보통.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냥 지금 시점에서만 그러한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추스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사람마다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할 때도 굉장히 차분차분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굉장히 웃기고 막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
제가 노력해도 대표님처럼 좋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강점인 거 뭘까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된다. 내가 네네. 성장하려면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네. 혹은 뭐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누군가 롤 모델을 잘 만나면, 네. 잘 정하면,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네. 성장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어떤 일이든 하여튼 네.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식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활용법들이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 잘하는 선배를 보고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대리일 때는 과장님들 중에서도 일 특히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밥도 사달라고 하고 그냥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도 보고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건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노하우를 배우는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서도 힐튼 뭐 사장님도 사실 벨보이 시절에는 그 위에 매니저를 받고 매니저일 때는 그 위에 팀장님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일 잘하는 선배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남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선배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나 좀 배우고 싶어.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이 네. 말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용기가 필요한데 데미안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새가 알 속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사실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깼을 때만 진정한 자기 세계를 만나듯이 이건 정말 그냥 해보면 되는데 의외로 선배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노하우를 알려달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리고 선배들이 그럼 밥도 사주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커피 정도는 제가 쏠게요. 이 정도 센스만 보여준다면 네, 용기만 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좀 거북하거나 좀 어떻게 도와줄까? 네네. 뭐 나를 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만 사실 네. 선배들 입장에서는 네. 좀 더 능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려주고 싶잖아요. 네. 자기를 인정하고 찾아오는 맞습니다. 거니까 오히려 좀 네네. 뿌듯하면서 네. 그리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예뻐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네. 만에 하나 네네.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네, 제가 좀 네. 도와주세요. 이거 네. 어디 보고서 작성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네. 방식으로 일하는 게 좋은지 네.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 세상에 대리들이 가장 바쁘고 신입사원일 때는 대리한테 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리가 처음부터 고민을 하기에는 그 내용을 아주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네. 시간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 B, C, D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더 좋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1차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A랑 B랑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선배가 보통 도와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정말 선배한테 굉장히 바쁜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선배 바쁘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그냥 적절하게 물러나는 거 그게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질문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 질문하는 걸 보면은 네네. 좀 짜증 날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어떻게 잘 살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죠? 네. 지금 네. 잘해봐. 네. 애매하죠.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질문. 네네. 아,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뭐 주식 투자가 됐든 아니면 네. 어떤 업무가 됐든 네. 요런 업무를 하는데 요런 게 잘 막히는데 네. 요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네. 혹시 그게- A로 해보면 괜찮을까?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고 자본금은 한 1억 갖고만 해보고 싶은데 바이오주를 요즘에 뜬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글쎄 아니 내지는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제안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뭔가를 배워야 하는 사람은 사실 네. 상사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상사죠, 네, 사실은. 네, 나보다 네. 경험이나 네. 지위가 높은. 네. 근데 인간적으로 싫단 말이에요. 뭐 짜증나 상사가 맨날 저 퇴근 후에 네. 카톡하고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때도 없이 그냥 뭐 지시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네. 기분 나쁜 투로 좀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네, 네. 근데 업무 능력은 탁월해. 네. 업무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티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네. 그래도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내가 네.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상사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존경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평소에 제 티나거든요. 존경하는 선배님. 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과장님. 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는 되게 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좀 괴롭히는 리더분들이나 상사분들은 좀 이렇게 어깨에 이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너 그거 잘하는데 나한테 조금만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어깨에 더 뽕이 들어가서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오히려 너무 긴 설명 때문에. 네, 그럼 이번엔 네. 분명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더 쉽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전 재능도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남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재능은 사실 타고난 거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달라 보이는 사람들은 재능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공했다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책에서도 실제 제 사례를 갖고 하나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원 때 임원분들이 그때 제가 사원 때 다녔던 회사는 임원분들한테 인사하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이제 가서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제가 맡았던 일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강연회를 하는 거를 제가 맡았거든요. 근데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좀 보냈는데 그 메일에 평소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보냈냐면요. 앞구절에 이게 관찰인데 그 분의 특징적인 거를 좀 적었어요. 지난번 강연 때 감색 수트를 입으셨는데 너무 멋지셨다. 아니면 그때 이런 대사로 얘기하셨던 것이 너무 인상 깊었다. 이걸 구절을 넣고 나머지 강의 초청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메일을 하나 보내더라도 디테일 있게 하니까 정말 100% 강의 수락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메일 하나 쓰는 것도 디테일하게 다르게 하면 좀 차별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남다르게 일하네? 라고 기억을 하면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친절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좀 틀린 건가요? 배려는 기본으로 좀 갖춰야지 디테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한 그렇죠. 거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네. 뭘 좋아할지. 네, 뭘 좋아할지, 바쁜데 짧게 쓰는데 임팩트 있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배려라기보다 정성. 정성. 네, 네. 네, 단어가 네, 네. 정성이라는 네. 말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시간을 더 들여야 네, 되고. 네. 하지만 정성 들인 만큼 네. 결과가 있다. 결과가 달라진다.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일들을 진행할 때는 항상 디테일하게 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좀 세밀하게 네, 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후배가 됐든 거래처가 됐든 네. 어쨌건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 되게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네. 이 심력이 워낙 많이 소모가 되니까 네네. 어떻게 그래도 일을 잘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내가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까지 잘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 어떤 네. 뭐 서비스 판매원 네, 이런 네. 사람들한테 뭐 진짜 갑질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럴 경우에 그래도 고객은 왕이다. 네. 이걸 참고 인내하면서 막 다 들어줘야 되냐. 네. 근데 또 어떤 데는 이런 분은 오지 마세요. 딱 네, 네. 아예 편말 거는 매장도 있고요. 네네. 이런 의미가 될까요? 그건 저는 편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가 같은 어떤 조직 내에서든 네. 거래 상대가 됐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네.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배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배려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저한테 휘두르는 걸 제가 다 받는다는 건 저한테 굉장하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 사회생활 처음 할 때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심하게 해도 다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인 줄 알았거든요. 상사가 막 심하게 막 욕하고 네, 진짜 네. 막 함부로 행동하고 네, 그거 다 그럴 수 받아야 있잖아요.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고 막 상처받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막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거는 커트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제 소극적 커트는 너가 그러던 말던 그거는 너의 인격이 문제지 내 인격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커트가 있고요. 적극적인 거는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더 괴롭힐까 아니면 나를 뭐 정말 더 찍어서 네.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고민 많이 되잖아요. 고민 많이 되죠. 그래도 하는 게 낫나요?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상 그러는 사람을 덜 괴롭히고요. 당하는 사람들한테 더 괴롭힌다라는 게 제 참는 경험입니다. 사람들한테? 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막 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의 없고 인간적이지 않게 대응했다고 해서 저도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단지 잠시만요. 충분히 제가 잘못한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이거는 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구성원한테도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사 부서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들하고 대응을 할 일도 있고 외부하고 대응을 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거는 함부로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할 때는 잠시만요. 저한테 이러실 일 아닙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으면 저 말고 저 사람을 저 윗사람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본인 자신을 좀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상황 속에서 네.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네. 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네, 네. 그것이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불합리할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거부하는. 네, 멈춰달라고 얘기하는. 네. 하긴 그 감정 노동자들의 네. 그 감정을 참게 되면 이 감정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럼요. 네. 그 본인을 망하게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성공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운이 좋아서라는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자님은 오랫동안 지속된 행동의 결과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좀 와닿기도 하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저 운칠 긴삼을 믿는 사람입니다. 운이 7이고요. 3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7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그 3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운이 없다거나 이거 아니고요. 전 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체부터 좀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이거는 뭐 시대의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운은 분명히 있다. 근데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거 운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3인데 3에 집중할 때 이 사람들은 10만큼 역할을 하더라. 누구나 운은 똑같이 7이다. 나에게 작게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가진 거라고 생각하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 3이 네. 사실은 전체를 결정짓는. 그렇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다가 아니라 네. 결국 3에 집중해야 되는 나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행위가 부족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습관이라는 거는 그 한번 몸에 익으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 없지만 네. 그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습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사실 습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 베스트셀러 많아요. 계속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딱 7가지로 전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 설정.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밥 공기를 좀 작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을 좀 세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꾸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의지가 사람이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는 걸 지속시키려면 의지가 있을 때 환경을 막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지속이 오래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전 습관을 미분적분이라고 합니다. 그 미분적분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싫다 오히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아주 작게 쪼개서 쌓아야 된다. 쌓아가는 게 습관을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1,000만 원 이러면 저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2주씩 사본다. 그러니까 10주씩밖에 안 판다면 10주씩만 사본다. 이렇게 조금씩 하듯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2시간씩 할 거야 라는 건, 그런 의지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잠자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만 외울래. 아니면 출근길에 영어 단어 딱 2개만 외울래.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한 걸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쌓아놓는 거죠. 그런 성공 경험을 하면 재밌거든요. 오, 내가 이게 되네? 괜찮네? 이러니까 10개 외워졌네? 오, 나 잘하네? 이런 성공 경험을 쌓을 때 습관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중에 또 말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살 빼야지, 내지는 저녁에는 치킨은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8시 이후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그게 말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표님께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네. 빨갛고 동그란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요. 네. 어떠세요? 그러면 생각 안 하시나요? 더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치킨을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치킨이 떠올랐어요. 그럼 배가 고파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가 돼야지 해야지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난 날씬해져야지, 난 건강해져야지. 오히려 난 건강해지려면 뭐가 좋지? 채소를 먹어야지, 일찍 먹어야지, 6시까지 먹어야지. 예를 들면 똑같은 것도 밤에 먹지 말아야지 하면 밤에 부정적으로 하고 그때 먹을 게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나는 6시까지 먹을 거야, 채소를 많이 먹을 거야, 덜 짜게 먹을 거야.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체성으로 얘기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습관을 만드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은 스킬입니다. 네. 스킬을 좀 익혀보시면 습관을 하나씩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하여튼 요거는 한번 좀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오늘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책의 저자이신 최윤희 저자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일도 잘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나가는 성공적인 네. 어떤 그런 인생 네. 아니면 어떤 목표 네, 이런 네.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네, 하여튼 가볍게 쉽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하다 맞습니다. 보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윤희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